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29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반갑고 네. 어색하고 오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왜 이렇게 막힙니까 진짜? 진짜 엄청 막히더라고요. 일단 고현준 평론가.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인사드리시고요. 예, 그리고 또 추석들은 잘 쉬셨죠? 민동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추석 연휴도 있었고 아유, 뭐 호남 경선에 그 박상도 꺼내, 아유. 김여정 뭐 담화에 네. 뭐 정신 없어. 뉴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네. 뭐 어제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그 월요일 날 뉴스 정리를 해봐야지 하고 쭉 봤더니 제가 하는 1시간짜리 라디오에서는 다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그 중재법 개정안 오늘 이슈였잖아요. 네. 그 얘기를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지금 벌어진 일들 처리하기 바빠가지고 예. 거기다 막 또 코로나 확진자들도 막 3천 명대까지 막 주말 사이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된 관심도 더 높아지시는 것 같고 오늘 그 백신 그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저 내일 맞아요, 이제 2차. 전 수요일 수요일에 맞습니까? 드디어 1차를 맞습니다. 제가 바로 국민 30%에 해당하는 네, 그 국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남들 가는 길대로 안 가요. 아무튼 뭐 이제 12세 이상, 또 18세 이하,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 그리고 또 임신부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그 백신 맞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 뭐 확진자가 갑자기 추석 이후에 확 늘어났지만 김부겸 총리 말을 빌리자면 그래도 지금 뭐 꽤 긴 시간 이제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생각해서 단계적 일상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부터 아마 그 이제 평일날 네. 2차 접종이 아마 1%씩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거의. 속도가 굉장히 속도 높죠. 이제 예. 왜냐하면 딱 몰려 있거든 지금. 맞습니다. 이번 주에 한 5%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2차 접종 50% 돌파하고 다음 달 이제 20% 돌파해서 70% 넘길 것 같고. 그렇죠. 탁탁 받아 더 네, 그럴 이게 것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죠. 예. 난 아직 2차 맞으려면 2주가 남았어요. 요즘에 뭐 전 잔여 11월 백신 많던데. 11월 초에 2차 맞습니다. 잔여 백신 많아 이제. 잔여 땡겨져. 백신을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도전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뉴스가 차고 넘치는 이번 지금 그렇습니다. 주간에 벌어진 이슈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좀 백신이 그럼요. 있었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50억이죠. 50억이 제일 컸고. 뭐니 해도 50억입니다. 야, 이거 50억은 이따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편해. 왜냐면 사람들 다 퇴직금 뭔지 알잖아. 아유, 몇 년 그럼요. 다니면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해하는데. 그 외 언론 보도 통해서 나왔지만 현대 쪽 그 CEO들 뭐 연봉이 몇십억 되는 CEO들 3명인가 빼고는 50억 이상 퇴직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예. 곽상도 건은 이따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호남 경선도 1부와 2부 털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TV 토론에도 이것도 하이라이트 재밌더라고. 나 어제 좀 희한하게 어제는 왠지 보고 싶더라고요. 봤어요. 빵빵 터졌습니다. 구석구석 터졌어요. 예. 일단 민주당 토론회와 비교해봤을 때 예. 재미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 굉장히 포인트가. 안상수 망치 들고 나. 예. 퍼포먼스도 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어리버리 까는 애도 있고 네, 말이죠. 네, 네. 재밌습니다. 네. 4강이 4명 사이. 네. 사이 보였습니까 누군지? 사이 4위가 진짜 혼전이에요. 혼전일 것 아니 같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 황교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크호스예요, 그, 다크호스. 지금 수많은 그 또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지지도 받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예, 대놓고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강도가 다른 분들보다 이제 뭐 예컨대 원희룡, 최재형 이런 분들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러는 분들은 적어도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확실히 지지해요. 아니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4위로 입성한다면 국민의힘 참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볼만하고요. 예. 토론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폭망하는 분이 딱 두 분 그 있는데 검사들이 3명이 되는 거 아니야? 유승민 빼고 다. 그렇지. 예. 윤석열 후보 일단 폭망 분위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거의 폭망 분위기입니다. 폭망이 아니라 거기는 맛이 가고 있는 아니 거예요. 정치 초짜들은 안 돼. 네. 거기 정의화 옛날 전 국회 부의장인가 예.
의장이었던 정의당 의장이었지. 의장이었죠. 예. 그 손 뗐잖아요. 그렇죠. 손 떼. 손 뗐어. 네. 최재형 밀다가 쪽팔이 다 사과했어 주변한테 네.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한 거에 대한. 네. 그래도 정의야 이 양반이 그래도 뭐 생각은 있으시죠. 원래 이 예. 양반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의사 그 중에 예. 국민의힘 중에는 그래도 좀 양심적인 분이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았는데 네. 최재형이 그러면서 최재형이 제껴지는 분위기고 그 원희룡은 계속 그 자리고 이 원희룡은 그다음에 누구야 저 하태경은 저 홍준표 때리기 이런 건 잘하는데 네. 내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워낙 안 좋아해.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안 좋고 밉상이죠.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황교안이 나아.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상수 후보는 그냥 약간 좀 뭐랄까 깍두기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심심하고요. 있어봤자 크게 할 일도 그래서 없고. 만약에 그런 느낌. 나한테 여론조사가 왔어.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와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왔습니까? 하면 진짜 고민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황교안을 찍어야 하나? 고민스러울 것 같아. 글쎄요. 저는 고민 안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토론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국회 본회의가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가 있고 10월 1일부터는 이제 또 사실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감이 21일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간 국감 진행되는데 제가 오늘 각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표 쭉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계획표 올리잖아요, 국회에.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법사위가 재밌을 것 같아요. 법사위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뭐 줄줄이 사탕으로 증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거기 한두 분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물론 날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 꾸준히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행안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행안위 증인 출석은 당연히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오히려 저는 뭐랄까요 좀 이 역전 그 이상의 어떤 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증인 신청한다고 정무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점심 때 모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다 증인 채택 때문에 지금 국감에 그렇죠. 국감 누구를 부를까 최대 이슈겠죠, 오늘 뭐. 뭐 거의 결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고 지금 국감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 국감과 달라요. 왜냐하면 여당 쪽이 한 2배 많아 인원이.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국감하면 여당이 무덤이었다. 그렇죠. 정부 여당한테 공격이 많이 쏟아지니까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이번 국감은. 그래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감은 화천대유 이야기가 빠지고는 진행이 안 될 거란 아니, 그건 말이에요. 당연히 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자신들이 카드를 계속 까면 깔수록 자신들한테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국감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7명. 7명 예. 상도야 학교 가자. 나가라. 아니 나가라까지지 학교 가자까지 아니고 배지 떼라. 네. 거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빨리 꼬리 자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따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여정 담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의 담화. 그러고 나서 오늘 어디서 단독인가 못 떴죠. 10월 초중순쯤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어디서 뭐 띄웠어.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않습니까? 아닌데 그럼요. 그 뭐 10월 말 11월 초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복잡할 게 많지 않다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4개국이 하는 거는 저기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네. 그 즈음에 하겠지만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은 10월 말 뭐 11월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남북 그 통신선 복구되는 문제가 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의 발로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왜 저 판문점 와서 한번 번개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번개의 어떤 형태로 이제는 뭐 두 정상들이 이미 한번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몇 개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중국과 미국에서의 어떤 그 태도. 왜냐하면 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남북미 중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약간 열어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북한 쪽에 대한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측에서도 좀 뭐 지금 백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 먼저 열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단 쌀 말이죠. 문제도 있고요. 예. 백신 문제 있죠. 그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번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번에 중국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갔잖아요. 왕이.
왕이 그래서 뭔가 거기서 아니, 뭐 있었어. 조율이 됐지. 네, 조율이 분명히 됐어요. 왕이 온 날 탄도미사일 날아갔잖아요. 됐고 미국 가셨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핵심들하고 다 공유 나는 했다고 보고 그럼 바이든도 지금 뭐 좀 복잡하잖아. 그렇죠. 저쪽 저 어디야 저 아프간, 예. 아프가니스탄 무지하게 어,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쪽에서 뭔가 출구 전략을 이쪽에서 뭔가 뭐 득점 포인트를 좀 따야거든 외교적으로. 네. 본인이 외교의 달인 뭐 이렇게 미국에는 소문이 나 있는데 뭔가 성과를 거둬야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관계 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금 보여요. 똥파리 캠프라는 분이 댓글 조원진도 대선 출마한다네요. 이거 조원진. 오피셜인가요? 아니 나올 수 있죠. 거기 그 당 있잖아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예. 이번에 저기 박정희 생가에서 유승민 아. 그거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하고. 비 오는 날 윤석열, 비 안 오는 날 유승민. 그리고 조원진이 곽상도에도 세게 때렸어요. 아 때렸죠. 예. 네. 당연히 뗄 수밖에. 아 그리고 전광훈도 고발했습니다. 저 대단한 전광훈이 곽상도를 고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애들이 또 몸 푸네. 예, 그렇죠. 때가 되니까.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내일 그 대학 평위원회가 예, 평균. 예. 소집이 된다는데 요게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학생 동문 교수 맞아요. 대표자들이 한 10명. 그 주체들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이번 일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창피하다 못해 아주 그냥 어떤 위상을 다 깎아먹는 네. 어떤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될 것이고 이건 뭐 비단 국민대 그 동문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한번 먼저 볼까요? MBC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먼저 속보 형태로 좀 떴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 이제 대선 예. 후보 선호도부터 예, 대선 후보 선호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전화면접 조사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조사. 주말에 예. 토요일, 일요일이면 쉽게 네. 얘기해서 토요일 날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져요. 한 70%는 상대 네. 보통 보면 네. 일요일 날 한 30% 이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곽상도 건은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곽상도 건이 일요일 날 터지긴 했지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오전에 잘 몰랐어요. 오후부터 이제 조금씩 알기 네. 시작했기 때문에 반영이 다 안 된 거다. 이렇게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27.8, 윤석열 17.2, 홍준표 16.3. 야, 윤석열, 홍준표 딱 붙었어요. 붙었네요. 한 달 전에 비해서 홍준표는 1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낙연 11.7. 넘겨볼까요? 당선 가능성.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대세가 이재명이 얼마나 먹었느냐. 윤석열 확실히 꼬꾸라졌습니다. 대세 인식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 이재명 42.4, 윤석열 20.7, 홍준표 12.6, 이낙연 7.1.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이게 한 5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꽤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은 가상 대결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은 44.5 대 36.0.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네. 비슷하죠. 그러나 이재명, 홍준표에 있어서는 42.8 대 36.8. 상당히 좁혀졌죠. 네네. 6%포인트로 좁혀진. 그전에는 워낙 홍준표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곡선이 조금 꺾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홍준표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확실히 쏠렸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하고 붙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윤석열하고 할 때 그 이재명 지지층의 일부가 그 홍준표 쪽으로 그렇죠. 떨어져 나간다는 예, 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이낙연 후보가 나섰을 때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는 약한데 네. 본인의 핵심 지지층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1.7밖에 안 되는데 네. 호감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꽤 괜찮은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도가 형성이 되면 네, 보시면 41.4 대 윤석열 33.8로 윤석열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이 절대적으로 비호감도도 낮아지고 지지세가 약화되다 보니까 윤석열이 팍 꺼져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낙연으로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41.4 대 윤석열 33.8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나왔을 때는 짱짱합니다. 이낙연 38.3 대 홍준표 37.8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캐릭터 좀 싸움딱 이미지 네. 이런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에는 이낙연 후보가 좀 약점이 상대적으로 예. 윤석열에 비해서는 좀 있어서 박빙 싸움이 된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 있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호감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1위 한 것은 처음 봅니다. 47.6, 이재명 46.5, 홍준표 45.7. 세 명은 비슷한데 뚝 떨어져서 윤석열 36.5. 굉장히 윤석열은 낮죠.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누적됐던 거,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기 해서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핵심 지지층은 지키고 있으나 네. 소극적 지지층까지 참여하는 정치 저간여, 중간여층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윤석열 확실히 중간층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약지지층. 이걸 이게 보면 단박에 예. 단박에 알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이슈로 인해서 아까 다자 대결에서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27.8. 그 약지지층이나 스윙보터 이렇게 네. 건망층들이 볼 때는 이재명 호감도가 분명히 조금 약화됐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낙연 후보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구설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죠. 적어서 그렇죠. 구설수가 왜냐하면 윤석열은 고발 사주가 있었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로 막 덮어쓰기로 하도 당해서 그런 어떤 여파가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시스 여론조사도 마저 보고 네. 다른 이슈 뉴시스 요게 이제 재밌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뉴시스는 22, 23 조사예요. 네. 22, 23이면 목금. 목금인가요? 네네네. 목금인데 여기서 ARS 조사를 했어요. 니어미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 야 국민의힘 누가 올라오는 게 만만해 이렇게 물었어. 국민의힘 누가 올라오는 게 민주당이 유리해 라고 물었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만만하다. 이게 39. 홍준표다 26.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네. 이걸 꼭 역선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실제로 만만하게 봐. 윤석열을 올라오면 예. 저 준비도 안 돼 있고 윤석열은 또 사법 리스크도 많고 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꼴병이 싫어. 그렇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배신자고 그리고 얼마나 수사를 통해서 그 조국 수사부터 시작해 추미애 뭐 등등 그렇죠. 검찰 이거를 사유와, 잊지 않고 예. 있잖아요. 제발 좀 그거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도 있을 거야 윤석열을. 아무튼 저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냐면 이낙연을 원해. 이낙연이 만만하다는 거야. 34.2, 이재명은 26.9.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 뭔가 자질 대결, 능력 네. 대결로 들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 약발이 잘 안 먹힌다 보는 거야. 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때려야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총리로 있었던 그 재직 시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프레임을 그렇죠. 뭐. 설정하기 좀 용이하지 네. 사실은. 일종의 문재인 책임을 물을 수 심판이라는 있으니까. 부동산을 계기로. 근데 물론 이제 대장동 이슈는 있지만 지금 오늘 이제 보면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지사 상당 부분 이제 국민들 인식 속에서 극복하고 본질과 있죠. 상관없이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확실히 네. 인식을 좀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의 여론보다는 이재명 지사는 좀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호남 경선의 결과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박상도권이 반영이 안 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걸 대장동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화천대유 비리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있더라고요. 그게 더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원래 프레임이 화천대유 프레임을 가지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가지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물어본 대로 답해주면 되죠. 자, 이 이슈 한번 다뤄보죠. 곽상도 아들 50억,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까지는 흔히 말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언론들의 보도 형태가 기승전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상관없는 사안이라도 무조건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키는 그런 보도를 이어왔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안 자체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이거를 계속 그래도 판을 짠 건 이재명 지사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언론들이 일단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언론 그런 분위기가 이 사안 자체는 뭐 흔히 말해서 보수 언론들도 이거는 어떤 프레임을 짜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네. 서로 다 특종을 지금 터트려야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야. 약간 네. 그렇게 가 있어. 오늘 지금 방송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일단 산재를 뭐 받았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산재 신청한 적 없다. 적이 없어요. 네. 아니 진짜 걔네들은 진짜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두 아니 시간- 그 두 시간이면 근로복지공단 탈락. 자료 뒤지면 다 나와요. 금방 발각이 탈로나의 돼. 거짓말을. 예. 그리고 산재 신청을 이 산재 기사 써보신 취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재 신청을 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받기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뭐 산재를 받아가지고 50억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도 바로 나왔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 합상도. 네, 2016년부터 이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후원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 보도는 흔히 말하는 이쪽 진보 진영 쪽 뭐 매체 이런 쪽이 아니라 경제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걔네도 뭔가 한 건은 터뜨려. 네, 이 터트려야 돼요. 이 분위기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들이 터지면 수사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자금의 흐름이라는 걸 추적하게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먹었나. 근데 지금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네. 그거 같다. 꼭 유니스 그 땅 딱 터졌을 때 기자들 다 몰려갔잖아. 네. 예, 가서 들여다봤더니 그랬더니 예. 그래서 결국 유니스가 사퇴했잖아. 그렇죠. 의원직을 네. 곽상도 이제 그만두게 되면 네. 알턴이가 빠진다는 사람이 많아. 네. 어우 곽상도 유니스. 그리고 피곤했거든.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만 가는 불똥이 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이 법조 정관예우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SK 예. 그렇죠. SK 여동생 얘기도 나오고 최태원 최기원 이사장. 최기원 예. 이사. 근데 최태원 본인도 뭔가 있지 않냐, 여동생 혼자 뭐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의혹도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예, SK 발. 그리고 예. 박영수 특검 딸 지금 터지지 않았습니까? 또 뭐 부동산 분양받았다며? 네.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죠. 아파트가 원래 그 시세로 따지면 19억 정도 되는데 네. 7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분양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분양을 받았다 포기하고 하고 네.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그 직원이었던 본인이 그 분양가로 받고 시세가 지금 뭐 이미 뭐 진짜- 두세 배가 넘어갔으니까. 진짜 거기 부산 LCT. 예. 거기. 비슷해. LCT랑 굉장히 비슷한 비슷하지. 부분.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여기서 지금 냄새가 복마전 많이 나. 네. 복마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복마전 안에서 지금 아작살 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관계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이재명 지사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걸로 따지면 저 겉절이 거의 뭐 이쪽 사이드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이미 그 메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보도가 나올수록 그쪽으로 더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 불구속 그 송치됐잖아요. 네. 그 뭐 파크 분양인가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 하이시티? 그렇죠. 예. 예. 저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네네. 불구속 송치됐는데 박형준은 아직 발표가 안 됐죠. 박형준 그렇죠. 시장. 아직 그것도 이제 10월 6일인가 7일까지잖아요. 네. 그 곧 6개월이니까 예. 공소시효가 아니 공소시효가 아니라 그 기소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예. 관련해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니까 딱 다음 주 10월 6일까지겠네요. 다음 주면 어쨌든 결론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도 좀 몇 개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도 걸려 있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걸릴 수도 있어 지금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메커니즘을 보면 말이죠. 일단은 그 흔히 뭐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토건 하이에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 그 지금 이게 대장지구 말고 판교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강제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평당 93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중간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뻥튀기가 되고 아파트가 생기고 건설사가 나중에 분양을 내놓을 때 보면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서 돈이 팍팍팍 올라갈 때마다 중간에서 제가 표현하는 이 토건 하이에나들이 돈을 쭉쭉 빼먹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뭐 판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지개발 형태에서 이게 민간에서 그렇게 먹는 것들이 많은 것인데 이번 이 화천대유 건 관련해서도 보면 이 토건 하이에나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호화 법조 고문단 이들의 롤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예. 그 남욱 변호사 네. 어디는 실명을 이렇게 까고 어디는 남모 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남모 변호사로 하는 매체들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얘기는 이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김만배가 오늘 경찰서 출두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방송 라이브로 물린 데가 몇 군데 종편 같은 경우에 다 그냥 얼굴 그냥 라이브니까 라이브에 뭔가 다른 장치 안 하는데 TV조선만 모자이크를 쳐놨더라고요.
그래? 실시간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야, 뭐 이렇게까지 성의를 들이지? 나 연합뉴스에서 얼굴 봤는데. 그 연합, YTN 다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응. 근데 TV조선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뭐가 뿌연계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모자이크를 쳐놨더라고요. 뭐가 있나? TV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언론의 태도라고 보는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 들락날락거릴 때 TV조선이 보여줬던 행태들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경찰서 출석해서 그 앞에서 기자들 만났는데 거기 모자이크 쳐줬다. 이 언론의 태도라는 게 난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제일 재밌었던 종이신문 잘 안 보시겠지만 음. 제일 재밌었던 신문 가문 하나가 조선일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가 대리 나오네? 퇴직금이 50억이다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에서 곽상도 이름하고요, 곽상도 아들 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목에. 그런데 조선일보만 대리 퇴직금 50억 하고 그 대리 제목 아래 괄호로 아주 작은 글자로 곽상도 의원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본 내용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이거 뭐야 이거? 주목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주목도가. 그게 머리 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 종이신문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이 골머리를 싸매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목 뽑기를. 아니 각자 이번 사건의 줄기를 네. 어떻게 좀 막 다들 전문가들이 다양한 뭐 열린공감 TV도 큰 역할도 했고 네네네. 다양한 분들이 그럼요. 지금 막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데 또 이런 쪽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겠어요? 이 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저는 팀에는 음. 그 남욱 변호사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시작했으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네, 특히 대장동 쪽을 개발. LH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민 쪽으로 넘어오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남욱 변호사가 사실상 개입을 하면서 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한나라당 청년이 중앙 그렇습니다. 청년이 부위원장 출신. 예. 근데 2008년에. 그때 민 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비리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가 이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를 해버립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흔히 말해서 빵이 좀 갔다 옵니다. 몇 개월 안 살았어요? 몇 개를 안 살았는데 그때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재밌는 게 그때 당시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검찰 쪽이었고 예. 이 남욱 변호사 변호인을 맡았던 게 박영수 특검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강찬우 전 검사장도 나중에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창과 방패 역할을 했던 네. 선수가.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제가 최재형. 네, 그게 재판장이 2심 재판장이 최재형이었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강찬우 검사장 쪽에서도 그렇고 둘 다 대부분 항소를 안 합니다. 끝나죠 거기서. 거기서 끝나요. 예. 그리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매우 이상하죠. 몹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매우 이상해요. 아니 근데 박영수 건은 지금 딸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 네. 그렇죠. 퇴직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강 지검장 수원 네. 거기는 아직 다 안 드러난 거죠. 안 드러난 거죠. 고분만 한 걸로만 네. 그러니까 드러난 지금 요 말을 이어서 가자면 김만배 씨가 오늘 그 경찰 출석에서 이 호화 자문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짧은 문장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형님들이고 챙겨주고 싶었고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미안하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무언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대가성은 없었는데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라는 사람은 기자 출신이고 법조팀장 출신이고 이 경제지에서 또 그 보수적인 경제지 머니투데이에서 본인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냈던 사람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뭔가 이렇게 변호사들 법조인들하고의 라인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하고 사람이 가까워지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생기려면 뭐 그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끼리 어디 사우나를 한번 간다든지 저는 여기에 그 머니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악역풀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또 저기 실호인가가 네. 천화동인 치료가 머니투데이 배모 배모, 예. 배모 기자입니다. 배씨, 배모. 배씨. 예. 그러니까 팀장 아니야. 홀더 팀장 하죠. 네. 거기가 또 조국 정경심 재판 관련해서 계속 또 굉장히 험악하게 예. 글을 썼던 장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만 보면은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지금 회사 돈을 473억인가를 뭐 장기 대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충분히 뭐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저는 생각하고. 거기서 한 마디만 더 붙이면은
둘 다 창가 방패로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했고 예. 남욱 변호사를 강성훈 전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했잖아요. 담당했던. 근데 나중에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둘 다 항소 안 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 화천대유로 나중에 온 걸 생각해 보면 도대체 당시 검사 쪽에서 검찰이 쪽에서. 예.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나는 이런 의혹도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직 다 안 밝혀지고 안 밝혀졌어요. 이쪽은. 고문했다는 네, 것만 그럼요. 나왔다는 이쪽은 거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뭐가 터질 거다. 뭐 터질 거예요, 분명. 아. 그러니까 이런 전관들 상대로 지금 이것뿐이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말고도 뭐 지금 위례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사전에 세팅을 몇 번 해가지고 뭘 했다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 생겨가지고 진행되었던 과정을 우리 모두 몰랐던 거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전부 민으로 넘어갈 걸 관해서 이렇게 챙겨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 선거에 이 내용은 아니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이렇게까지 번져나가지 않았던 건 그 법적 카르텔이 그 안에서 그걸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사실 까지려고 했으면 그때 까졌어야죠. 근데 제가 변호사들한테도 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규모 사이즈를 봤을 때 저 정도 매머드급으로 변호인단을 왜 왜 꾸리냐. 꾸리느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법조 이슈가 있거나 그렇죠. 송사가 많이 대비를 걸려 했다는 있거나, 거죠. 뭐 대비를 했거나 송사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세팅. 보훈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동안에 신세진 걸 갚는 차원에서 관리죠, 한 거 아니냐. 관리.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남모 변호사도 관계가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최태원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SK는 분명히 투자를 한 거고요. 예. 예. 아니 투자뿐만 아니라 최태원의 보소 뭐 예컨대 이제 세팅과 그렇죠. 설계 작업에 세팅 과정에서 있어서 충분히 예. 뭐 얘기들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죠. 박영수 특검도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곽상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법무법이 강남인가요? 그 박영수 특검 네, 강남. 뭐 조모 변호사들 이렇게 뭐 다 같이 있었다는 지금 화천대유 대표도 거기 변호사였고 네.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형 동생 하는 사이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게 같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뭔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2만 원, 3만 원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원래 그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얘기하면서 이제 재벌들 재벌 계약한다 재벌 비리 얘기하고 재벌이 늘 언론과 결탁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법조하고 결탁을 하는 판사도 마찬가지야. 네. 법조하고 결탁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뒷배를 봐주고 정치적으로.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건 세력들이 좀 같이 붙어서 이익을 좀 향유하는. 아우 토건이 막강하죠. 이렇게 좀, 토건 하이에나들이 있다니까요. 딱 뭔가 그런 냄새가 나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토건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재벌이 일단 들어가 재벌, 있죠. 네. 그리고 언론이 있고. 언론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 그리고 정치권이 있고요. 예. 이 야당 국민의힘 많이 네. 나왔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확실하게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법조 이 법조가 화려한. 있고 지금 전- 이제 전관. 더 막 튀고 있는 게 뭐냐면 현금을 엄청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직전에. 총선 직전. 쪼개가지고. 예. 쪼개서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요것도 좀 혹시 그렇습니다. 정치권으로 네.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 자금은 이제 검찰 수사를 그러니까 통해서 이게 밝혀내야죠. 그 자금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적하게 돼 있는데 이 자금 돈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몸통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네. 예. 자, 그 정도 하고 곽상도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깨소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곽상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곽상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곽상도고 곽상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문준용 씨 관련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오늘도 어제죠 문준용 씨도 이제 SNS에 글을 올렸던데 아들 일이라 나는 몰랐다며 뒤로 숨지 마라. 그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곽상도 의원은 거의 뭐 그러니까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 씨, 문다혜 씨인가요? 그 누나도 뭐 거의 뭐 그 아이까지 막 탈탈 털어가면서 그렇게 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자신 아들에게 했던 이 상황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그리고 그 앞서도 말했지만 탈당이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사전에 조율되고 짜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추석 전에 김기현이 알았다. 이게 알았다는 진짜 거죠. 네. 커졌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부도덕 후한무치하지. 그렇죠. 부도덕합니다.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이거 알아놓고- 세게 때렸거든. 네. 도적대 뭐라고 했더라? 수계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죠. 아, 이 김기현 아니 그래서 저기 뭐냐면 이준석이 오늘 이제 공항 귀국에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지켜보고 김기현 있잖아. 네.
그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곽상도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주장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도 이걸 뭉개면서 이재명한테 모든 걸 화살을 돌리고 한 열흘간 끈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계속 끌면서 예를 들면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상처 엄청 붙여놓고 딱지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퉁치려고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맥이 같은 게 지금 특검하고 지금 국정조사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난 덕지덕지 그것도 붙이겠다는 해봤더라고. 거지. 곽상도가 민정수석 했잖아 청와대. 했죠. 그거 나오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지금 그쵸 근무기간 타이밍이 끝나고. 예. 타이밍이 음. 민정수석을 하고요. 법률 2015년 그 곽상도 아들이 그 화천대유 들어갈 때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하죠. 구조공단 그쪽 이사- 그쪽으로 이사장. 들어갔잖아.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똑같이 민정수석을 양 정부에서 한 거야. 그렇죠.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네. 둘을 한번 여기는 탈탈 털지도 않았어. 지금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고 네. 조국 교수 다 털었잖아. 조국 장관. 네. 사실 다 털었는데 나온 게 뭐 표창장 뭐 이런 거 아니, 쪼가리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아직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 거기에 이제 오늘 전우용 그 선생이 그 SNS에 쓴 글 중에 되게 좀 뭐랄까 확 뭐 좀 받아오르는 게 지금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어서 미안해 류의 기사들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까지 그 기준이 다른 거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되면서 너무 일단 좀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 근데 이건 나와. 아, 이거는 나오죠.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점심시간 때 전부 다 50억 직장인들 앉아가지고 50억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 그거 네. 서로 퇴직금 얘기해. 너 그럼요. 얼마야?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세계 1등 한 게 오징어 게임이지 오징어. 않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 50억 게임이라고 지금. 예, 50억 게임인 네. 거. 아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이제 SBS가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SBS가 희망퇴직을 아, 네, SBS가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역대 최고의 조건으로 뭐 퇴직금도 좀 많이 챙겨주고 이제 조건 좋게 해가지고 희망퇴직 받는다고 그 박정훈 사장이 뭐 담화까지 했어요. 예. 50억 되면 그냥 싹 다 묻혔습니다. 아, 참.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을 왜 받으면 안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요. 특검 받으면 뭐 증인협의나 특검 뭐 이거 하는 아, 뭐 협의하고 몇 이게 달은 한 두세 걸리죠. 달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오늘 이제 김한배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로도 지금 고발이 몇 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그게 미진할 때는 뭐 국정감사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검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렇죠. 공수처 수사가 또 필요하면 공수처 수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특검은 시간 벌기다 한마디로 특검 주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 짧게. 따끈따끈한 얘기 좀 예. 들어가 봅시다. 광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제 옆에 있는 이 철가방. 007입니까? 예. 이 철가방 나올 때마다 뭐 이제 박정 TV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예, 여러분의 코코메디입니다. 여러분의 코코메디 좀 그런데. 길게 해도 돼. 아니 원하는 사람 보는 거니까 필요한 그렇습니다. 사람. 남성 성기능의 혁명, 남성 강화의 교과서. 이거 나 누가 썼나 했더니 이거 김용민 PD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자, 남성 성기능 강화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 소개해드립니다. 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코메디는 S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직접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납품이 돼서 직접 쓰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FDA 등록도 마친 거고요. 이 코코메디 하루에 10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하면 저기 누가 슈퍼챗 50억 쏴라 그래. 예, 전국에 계신 대리 여러분. 자, 이 코코메디 10분만 사용하시면 하루에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그 말 못할 고민들 여러모로 해결이 됩니다. 아, 식약 근데 예. 죄송하지만 고평은 그거 한번 써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아니 내가 써볼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문제가 없어요. 아 참나.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궁금해서 한번 예. 여쭤봤어요. 네네. 아무래도 두 분이 저보다 좀 빨리 쓰지 않으실까. 아무튼 예, 농담이고요. 3등급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박정작품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코코메디 이 상담을 원하시고 또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사 대표번호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080-255-0000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번 의뢰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검색창에 코코메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벤트 참여 방법도 이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자들은 허세네. 맞네요, 맞아. 뭐 네. 확인할 방법은 따로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코코메디 기대하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이니까요.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저 곽상도가 쉽게 의원직 사퇴할 놈은 아니야. 아 그렇죠. 저게 저 양반이. 스스로가 사퇴 카드 근데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버티겠지만 제가 오늘 분위기 같은 걸 들어보면 아니 저게 배지를 안 달고 있으면 방어하기가. 작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 또 그걸- 대구시장 얘기도 나왔거든. 아니 누구보다 얼마 전에.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잘 알지. 자기가 때려 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도 뭐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댓글을 보니까요. 아무튼 강기훈 분위기가 버리는 카드로 가고 있고. 그럼요. 강기훈 유서 대표를 할 때 자만 재우고 했던 거 다 곽상도 검사 시절에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당할 거라는 걸 배지가 떨어지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조국 장관하고 곽상도 민정수석 두 정부에 요거 비교하는 짤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좀 뿌립시다. 네. 그것도 곽상도 건에 대해서는 자 민주당 경선 좀 들어가 보죠. 뭐 대충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죠? 예, 전북에서 판이 결정될 거다. 광주남은 상황이 좀 다를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그런 주말에 얘기를 박시영 대표께서 굉장히 강조했죠. 예. 제가 많이 강조했죠. 저희 고양이도 하고. 뭐 제가 전북 정서를 잘 압니다. 예. 아니 자신 있게 저는 얘기했지 내가. 저는 토요일 날이었죠. 토요일 날 제가 박시영 대표한테 톡을 드렸어요. 그 처음에 이제 ARS 가기 전에 온라인 투표만 했을 때 투표율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했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라고 이제 질문 드렸었는데 무슨 저 도사님 카톡 받은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걱정했던 투표율 뭐 결과적으로 ARS하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남과 광주와 전북이 그 어느 언론 표현을 보니까 절묘한 선택을 했다. 굉장히 저는 고개 끄덕거려지는데. 근데 이게 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 투표 구조를 짤 때 광주 전남 투표하고 전북 투표하고 아무 상관없게끔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선거 결과를 보고 전북 사람들이 투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예. 그 하루 차이로 이미 광주 전남 선거 나오기 전에 전북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진행이 다 된 거니까. 어. 예. 그러니까 무관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북의 정서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죠. 좀 그 이낙연 후보한테 그렇게 흔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호남의 정체성, 호남의 정신 이런 부분이 좀 개혁적인 이런 게 가까운데 그런 성향에 좀 그 이미지가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세균이라는 존재도 좀 있었고 그렇죠. 원래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어느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정세균 지지층도 상당수가 이재명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있다. 원래 표는 그게 아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되는 쪽으로 밀어주자 이런 쪽에 정서가 있었고 또 뭐 사실 전북이라는 게 정여립 제가 뭐 전봉준 동학 얘기도 했지만 네. 그게 뭐 대동세상의 기치를 든 곳이거든요. 이번에 광주 전남이 늘 호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북도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저는 뭐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페북에 글 썼더니 뭐 좀 난리더만. 네, 뭐 저 이제 뭐 광주 전남에서 0.17로 이낙연이 이기니까 네. 이낙연 후보가 전북에서 열세인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려면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한 5% 이상은 이겨놔야 전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엇비슷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결과적으로 과반은 얻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과반 가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55%를 기대했거든요. 네. 그 호남에서 네. 제일 기대치가.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경선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졌다. 그리고 부울경이 남아 있지만 부울경부터 이제 제주 부울경 인천. 오늘 제주 투표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부울경 부울경 투표하고요. 가고. 그다음에 인천 투표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리즈로 들어가고 네. 2차 슈퍼위크 49만 명 하지만 10월 3일입니다. 예, 부울경 같은 경우도 사실 김두관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그 5명 후보 중에서 부울경의 기본 베이스가 있었던 거는 김두관 의원이었고 그렇죠.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되면 부의경 같은 경우 거의 60% 이재명 압도적일 수도 있죠. 높다고 그렇죠? 저는 봐요. 네. 60%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음. 왜냐하면 김동완 지사가 지지도는 많지 않아도 호감도가 꽤 있는데 그럼요. 이재명 찍을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김동완 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네. 흔쾌하게 이재명을 단정해지겠죠. 상황이라서 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화천대유 그 곽상도 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에 너무 저 화천대유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 내는 게 당신한테 그 경선에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곽상도 건이 터지면서 어제 연설부터 말을 아끼겠다. 말을 좀 아끼고 있죠.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또 이상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저 합동수다? 아니 합동수사 하기 전에 합수본. 예. 뭐 어느 정도 그림을 뭐 그려지고 있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계속 냄새를 풍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엄중히 그러니까 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네. 사실 실속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두고두고 서른 의원도 계속 서른 의원 오버페이스 계속 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걱정이에요. 네, 그 경선 끝나고 굉장히 평가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반전 카드가 사실은 없어요. 냉철히 얘기하면 뭐 유일한 카드는 뭐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 측근이 뭐 핵심 측근이 연루됐다는 이런 네. 결정적 정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반전 카드가. 경선은 끝난 거다. 그러면 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은 무엇을 남길 거냐. 그리고 본선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이게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좀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캠프 내에서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좀 그 성숙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 경선을 그 이낙연 캠프 측에 있는 몇몇 의원들, 뭐 앞서 서른 의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그 싸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진행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연결성 혹은 다음 민주정부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다음 민주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각 의원, 각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이나 아이디어들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경선에서 탈락한 여러 그 전에 있었던 후보들 것까지 좋은 것들 잘 취합하고 이게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것은 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당연한 명제가 될 텐데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너무 아사리판을 만들어 놔버리면 이거는 내상을 입는 거잖아요. 내상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공약을 베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베끼는 것까지 좋은데 베껴놓고 모른다는 게 문제죠. 베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몰라. 네. 그나저나 이 곽상도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굉장히 아무튼 의미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곽상도가. 네, 그렇죠. 그럼요. 프레임이 확실히 전환되는 계기가 됐고 국면 전환이죠. 진짜 국면 말 그대로. 전환이 됐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네. 민주당 전체가 턴을 할 수 있는 네. 결정적인 그런 면에서 곽상도 좀 의원직 바로 사퇴 안 했으면 좋겠어. 한 달 정도는 봅시다 우리가. 아니, 지겹더라도 네, 사퇴 안할 우려먹어야지 다양하게. 근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퇴를 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겠지만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곽성도 의원 캐릭터가 스스로가 절대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골치를 좀 썩을 겁니다. 내부에서. 야 이제 곽상도 그렇지. 장제원 지금 노예건이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저거는 뭐 크죠.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제원은 어디 나서 아니 근데 저는 그쪽 세계를 몰라요. 힙합이나 이런 세계를 모르는데 네. 완전히 그쪽은 막 뒤집어졌더만요 진짜. 네, 아예 노엘이라는 그 래퍼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대접받고 인정받는 래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힙합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그럼요. 만든다는 거죠. 힙합하는 애들 다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어떤 그 이미지를 줬다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그렇죠. 있죠. 네. 그것도 힙합 좋아하는 분들이 20대 남성 그럼요. 뭐 이런 분들 많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젊은 젊은 층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네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제원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타격을 입혔네요.
타격을 입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리더십 끝까지 안고 갈 거야. 이것도 너무 지금 난 웃기지도 예. 않더라 그거. 무슨 여기가 무슨 조폭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인 거예요. 그게 캐릭터인 거고 그 사람의 철학인 거고. 그러니까 호감도가 네.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지율도 그렇죠. 떨어지고. 참. 네. 아무튼 곽상도 이름 좀 당분간 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엘은 완전 열사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가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 이런 빵, 얘기가 빵빵 터집니다.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으면 안 돼. 근데 윤석열이 정말 저 정도로 무식할 수가 있나? 저 유지에 있어서 무지가 지금 세트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유지와 네. 무지. 예. 누가 이기느냐? 예, 뭐 저쪽에서는 논문을 카피하고 이쪽에서는 공약을 카피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유지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무지를 저는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윤석열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캠프. 이건 캠프의 문제예요. 캠프가 어떻게 해요? 토론회를 나가면서 이상한 데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예. 아니, 작게 502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아? 주택청약 통장을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 캠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을 그렇지.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너무 캠프를 그렇게 생각 안 돼. 캠프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다 테스트를 해보냐고. 이거는 알겠지.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응, 주택 청약은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잖아. 근데 작게 501호는 응. 이거는 보안 제가 봤을 때 이슈. 캠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보수 이런 정당에서 그렇죠. 출마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일단 저는 작게 501호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신문만 사실은 쭉 봐왔던 사람이라도 이건 알 텐데 일단 뭐 윤석열이라는 당시 검사는 후쿠시마 원전 얘기 아니, 안 봤어? 제가 그래.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김여정 담화예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언제 했던 담화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토론회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뉴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에이, 저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 술자리도 있었겠고. 꼭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아니, 마. 술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이 술을 너무 원래는 머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원래 술 많이 먹은 사람들 기억력이 감퇴하는 사람이 아니,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일부 보통 있잖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던진다 그러잖아요. 네. 이분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던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도리도리야?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무튼 이건 뭔가 정상적이가 않아요. 정상적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던 그래도 검사를 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격이 괴팍하거나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구구적 나름대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캐릭터를 규정하기 참 뭐해.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SBS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집사부 일체. 집사부 일체 거기 이제 전에 하는 게 러닝맨이잖아요. 네. 이번에 여자 배구 선수들이 좀 출전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보니까 여자 배구 선수들인데 배구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데 족구를 시켜요. 근데 족구는 거의 2군 수준이에요. 그렇겠지. 무슨 얘기냐? 평생 특수부 검사 했던 양반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지금 와서 본인은 정치 영역에 있는 거 많이 사건 다뤄봐서 다 잘한다며. 그런데 주택 청약을 모르는 이 결정적인 사안, 이 분노하는 거죠. 윤석열은 좀 보호를 하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선 올랐으면 좋겠다 본선에. 윤석열을 원하잖아. 난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가급적이 나도 안 때리려고 하는데. 저는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지만 나라가 망해. 우리 대선 이 경선의 수준 자체가 퀄리티죠, 퀄리티. 퀄리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전술해 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미국도 발끈하고 중국도 지금 발끈했잖아. 유력 후보가 그런 얘기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던 나왔잖아. 도대체 얘는 그럼 일본만 동의하나? 일본 미국도 동의하지 않고 중국도 동의하지 않는 그것도 전술에. 제가 봤을 때 캠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캠프가 말을 못 한다고 윤석열 앞에서. 그런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얘기를 못 하는 건지 캠프에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건 좀 사실은 좀 남사스러운 일이에요. 남사스러운. 그나저나 진짜 집사부 일체 그거 재밌던데? 나 어제 보고 이재명 이재명 거 봤는데
나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번뜩이는 이야기를 한 거가 난 딱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다음 당신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냐, 새로운 게 뭐냐라고 이제 그런 류의 질문을 마지막에 예. 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후보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뭐 청년 일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말로 청년 일자리. 이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겠다. 대학 인재들을 뽑아가려고. 옛날에 입도 선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도 막 뽑아가고 그랬잖아. 네네. 그만큼 경제가 흥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게 만들겠다는 표현을 청년들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어.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식상하잖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카우트 전쟁, 입도 선매, 대학생들. 딱 그 얘기하니까 옆에 진행자들 끄덕끄덕 하는 거야. 맞아, 옛날엔 그랬지. 그런 시절들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멘트가 상당히 잘 꽂히는 멘트를 하셨더라고. 뭐 준비를 평소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하. 20대 방송 잘하니까. 네. 20대들 공략하는데 네. 굉장히 잘 건드렸다. 정세를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대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서 헬조선의 해를 떼기 위해 라는 표현도 헬 떼기 위해서 뭐 한다는데 그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 이 얘기까지 딱 들었는데 좋았어요. 그 부분은. 네. 자, 시청률도 잘 나왔다며. 윤석열보다 높았다며. 이재명 후보가 9%, 네. 9%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7.4인가 뭐 이렇게 7.4 나왔다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뭐 시청률 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기 아니, 좀 근데 이게 그건 SBS만 좋은 순서도 일이- 되게 예. 중요한 게 사실 윤석열은 추석 밥상에 재미 봤어. 그렇죠. 이거 재미 재미 봤죠. 본 거예요. 근데 네. 그다가 제목이었으니까. 공장 때문에 까먹은 거고 네. 이재명 지사 사실 추석 전에 나와서 돈 받지. 근데 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약간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낙연 후보도 참 운이 없는 게 3위야 하다 보니까 사실 경선 다 끝나는 시점에 나와. 그렇죠. 10월 3일 날 네. 사실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아쉬운 그런 어떤 일정입니다. 지금 방송 일정이. 자, 오늘 1부는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짜 여러분 남영희 우리 대변인 모시고 그 사이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전화 연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챗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슈퍼챗 일부에 보내주신 분들 정말 제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엄채윤님, 컴피던트님, 꼼지랑님, 아라비카님, 김경숙님, 손기훈님, 고애화님, 크림님, 송지영님, 김은지님, 대우신님, 그리고 350Q님, 초록달별님, 오정화님, 해달별님, 임정은님, 그리고 디콘님 이렇게 여러분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일부 우리 민농기 기자님 보내드리고 남영희 대변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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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